세상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벌써 10강인데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어떤 학자들이 사실이 아니다,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이 1장에서 11장이 꼭 옛날 이야기 같고 신화 같지만 그게 사실임을 믿어지지가 않으면 나머지 66권은 사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까지 가는 시간이 저희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화다, 사실이 아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부터가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어요. 유신진화론자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도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인간이라면 완벽한 인간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그 말을 한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조셉 패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유신진화론자고 철학가면서 신학자입니다. 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66권까지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15분 성경 따라잡기 10강입니다. 노아의 홍수 진짜야? 홍수 얘기하기 전에 일단 족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보요? 네. 우리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누굴 낳고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죠? 자, 하지만 족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실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족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제가 계속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 세계사를 갖다 백그라운드로 말씀드리고 지도를 말씀드리고 도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이 아닌 성경을 우리가 왜 읽겠습니까? 이 바쁜 현대 시대에 다른 책을 더 읽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고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족보에 처음 나오는 이름은 족보를 설명해 드릴게요. 족보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 지금까지 사건의 주인공이고요. 족보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겠죠? 자, 쉽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담의 족보와 노아의 족보를 비교해 드릴 건데요.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창조를 하고 아담이 나왔죠. 낳고 또 낳고 하면서 쭉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까지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 처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에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아담의 이름이 딱 나와요. 자, 5장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얘기를 쭉쭉쭉쭉 하셨어요. 가인과 아벨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거기서 죄를 짓고 선악과 사건 얘기도 다 끝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아담의 계보인데 라고 아담의 족보를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노아 이름이 떡하니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나온 사람의 이름은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그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아담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이 끝나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나는 노아의 얘기를 할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32절 이후에 6장부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뭐라 그럴까요? 공식이라고 할까요? 족보를 보면서 아담이 지금까지의 주인공이었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노아니까 노아의 얘기를 하겠구나, 이제 성경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성경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족보는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거든요.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낳고 쭉 노아의 얘기를 해요.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창세기 10장 1절. 처음에 그 전에 이미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다 끝났어요. 6장, 7장, 8장, 9장에서.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또 나오죠. 자, 이 말은 노아의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아브라함 얘기를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족보에서 처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의 사건의 주인공이었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의 이름은 지금부터 할 얘기의 주인공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머리에 넣으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그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세요. 노아가 6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2월이라는 소리죠. 그달 11일의 날 11일이죠. 바로 그날에 하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궁창 위에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자, 우리는 노아의 홍수 그러면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요거만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터지고 궁창 위에 문들이 열려서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궁창은 또 뭐고 땅속 깊은 곳에 큰 샘들이 왜 터졌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핵과 지하수가 만나서 터지는 게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은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하면서 제가 창조론, 진화론 살짝 건드리면서 빅뱅 이론과 그 다음에 진화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 때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면에서 그런 쪽으로 그런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무슨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정도의 과학 지식만으로도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어떤 거였는지 진짜 일어났던 거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게 사실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준에 맞춰서 오늘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핵과 지하수가 만나서 터지는 게 화산 폭발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는 소리죠. 자, 이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대홍수전, 노아의 홍수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슬과 안개로도 다 곡식과 열매들이 자랄 수 있을 정도의 퍼펙트한 날씨와 환경이었다는 소리예요. 자, 대홍수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 지구과학 시간에 자주 보던 거죠. 이 핵이죠. 우리 지구의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멘틀이고 이게 지하수예요. 제가 그려 넣은 건데요. 지하수는 이 그림에 없더라고. 여기가 지각이잖아요. 이 핵이 터지면서 지하수가 만나면 이게 화산 폭발입니다. 뻥. 자, 그런 일이 노아의 홍수 때 있었단 말입니다. 왜?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다시 가면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자, 이때 또 지구과학 시간을 제가 가져옵니다. 판구조론, 대륙 이동설 혹시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우리는. 자, 원래는 땅덩어리가 하나였다 이렇게 배웠어요. 땅이 한 덩어리였지만 그 대홍수 이후에 왜?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핵과 지하수가 만나서 터지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땅과 땅이 갈라지고 깨졌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깨진 판과 판이 계속 부딪혀서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애프터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지구의 모습이잖아요. 땅덩어리 모습이죠. 얘네들을 슬슬슬슬 얘는 이쪽으로 해서 맞춰보면 퍼즐 맞추듯이 딱 맞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덩어리였다는 게 맞죠. 이 한 덩어리였다라는 말은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우리의 지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는 굉장히 큰 몸살을 앓았던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지진과 화산 폭발과 그다음에 궁창에 물이 다 쏟아져. 궁창이 어딜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구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를 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자, 궁창 위의 물. 우리는 그걸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자, 궁창 위의 물은 이 물입니다. 지구 위에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쿠션 같은 물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게 다 쏟아져 내렸다. 지구의 핵은 터져서 폭발을 하고 이 궁창 위의 물은 쏟아져 내렸다.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만 왔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지구는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했던 큰 몸살을 앓았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던 그 모습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궁창 위의 물의 기능은 요거 말씀드렸죠. 요 궁창 위의 파란 애들. 원래 지구의 날씨는 전 지역이 거의 비슷한 아열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그냥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김치 냉장고에 넣는 게 훨씬 더 오래 가죠. 사람도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거의 막 800년, 900년씩 살았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성경책 읽으면. 자, 김치 냉장고의 효과를 지구에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홍수 전을 보면 아무리 온도 차이가 나도 30도와 마이너스 10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다 그럽니다. 근데 홍수 후에는 40도와 마이너스 70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지구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자, 또 얘네들이 궁창 위에 물이 했었던 기능이 또 뭐였냐면 가시광선을 포함한 저주파의 빛들은 통과시키고, 자, 우리 몸한테 인간에게 좋은 빛입니다. 그리고 고주파의 빛들은 차단을 시켰습니다. 반사시켰다는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노화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해로운 복사선의 침투로부터 우리 인류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되잖아요. 햇빛이 우리 많이 늙는다고 주근깨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잘못하면 피부암도 걸리고. 자, 옛날에 노아의 홍수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진짜야? 오늘 제목이었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진짜 일어났었던 일 맞아? 그냥 신화 아니야? 아니면 그냥 국소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일어난 뭐 그냥 홍수 같은 거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신진화론자는 믿지 않습니다. 왜?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다 믿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복습. 무엇이 나오죠? 천지창조, 타락, 선악과 사건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바벨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다음에 바벨탑이네요.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이 네 가지 사건을 신화화시켰습니다. 누가? 유신진화론자들이. 그럼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은 있는가? 제가 신대원에서 변증학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페이퍼를 그 수업이죠. 그 수업의 페이퍼를 이거를 쓴 기억이 나는데 노아의 홍수를 쓴 건 아니고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변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구는 아니고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연구를 했던 거를 다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냥 과학 시간에 아니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수준으로만 제가 PPT를 준비를 했어요. 자, 역사 속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 역사 속의 흔적이란 말은 모든 고대 문명에는 대홍수에 대한 신화와 전설이 있답니다. 모든 나라에. 신기하죠? 국지적이 아닌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뜻이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신화하고 전설이란 말이야?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요. 신화와 전설이 쭉 내려온다는 말은, 구전으로 내려온다는 말은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역사적인 증거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을 많이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강의는 어떤 것이 진짜 100% 맞다, 어떤 것은 100% 틀리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유신진화론처럼 얼토당토한 말도 안 되는 것은 저도 그거는 저도 억셉트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성경 전체 66권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나 아니면 지명이나 아니면 뭐 신의 산의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그 학자들이 80%나 90% 이상 되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걸 거야 라고 연구해놓은 연구해놓은 결과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80%의 사람이 그걸 맞다고 했다 그래서 20%의 사람이 다른 의견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해서 굴러가는 나라이긴 하지만 꼭 다수가 맞는다는 또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 강의의 특징은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도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길가메시 서사시를 노아의 홍수가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역사적인 흔적으로, 증거로. 왜냐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니누에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게 수메르 언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15분 성경 따라잡기 1강인가요? 2강에서 우리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하면서 거기가 인류 첫 번째 시작이 그곳인데 인류 첫 번째 문명 시작이 수메르 문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수메르어로 되어 있어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근데 이 안에 노아의 홍수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노아의 홍수가 진짜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이봐, 길가메시 서사시 그 옛날 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쓰여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진짜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그 길가메시 서사시를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 사실입니다 라는 그 증거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똑같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갖고 아니야,
왜냐하면 길가메시 서세시가 쓰여진 연도를 보면 모세오경보다 훨씬 더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의 사람들은 똑같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고 길가메시 서사시를 먼저 보고 모세가 노아의 홍수인 것처럼 카피해서 신화를 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한 가지를 보고도 사실인가 아니다를 그거 갖고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신약 라이브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신약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한테 설교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그게 맞나,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라고 상고해 보는 게 우리의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스스로 찾아나가야 합니다. 자, 저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노아의 홍수의 흔적의 증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길가메시 서사시가 모세오경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그러면 모세가 카피한 거 맞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학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변증을 했냐면요,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늦게 쓰여졌지만 모세오경이 구전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모세가 다 정립해서 글로 남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쓴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훨씬 전에 일어난 것을 모세가 집대성에서 쓴 게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노아의 홍수가 더 먼저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가 노아 홍수의 사실이다라는 증거물에 채택이 됐어요. 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에 가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야기는 국지적인 이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신화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만, 대홍수만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있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국지적이었다면, 국지적이라는 말은 그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국지적이었다면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이 아닌, 아라랏산은 여기거든요. 자,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여기 어느 정도에서 일어났다면 얘가 남쪽으로 흘러내려와야지 북쪽으로 흘러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국지적이었다면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이 아닌 페르시아만에서 발견돼야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또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에서 지금 역사적의 흔적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질 지형학적 흔적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지구과학 시간이죠. 자, 지구 표면 중에 75% 이상이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 지층이랍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사실입니다. 자, 퇴적층 경계면은 거의 평행의 층리 현상, 굉장히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리면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딱딱딱 구분이 딱딱딱 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전혀 풍화나 침식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의 75% 이상이 땅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한번 기억을 더듬해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게 동일 과정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식하고 퇴적하고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땅이 착착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랜드 캐년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거는 시간에 포커스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식과 퇴적이 계속 반복될 거면요, 그 안에 풍화가 뭐예요? 바람에 의한 모양 많죠? 침식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식이 되고 퇴적이 되고 했으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무지개떡처럼 평면에 평행의 층리 현상을 보이지가 않고 삐쭉삐쭉 해야 합니다. 이렇게 풍화작용도 있고 바람도 불고 했기 때문에 딱 잘라보면 이런 지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땅은 지금 지구의 표면이 75% 이상이 요런 무지개떡 모양을 갖고 있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versus 격변퇴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 순식간에 일어났네 이런 말이죠. 그냥 침식퇴적이 아니고 갑자기 한순간에 막 무슨 뭘 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는 사건에 포커스를 둔 거죠.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말이죠. 우리의 땅이 시간에 걸쳐서 그 과학자들은 1cm의 이 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year이.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의 지층의 모양이 그랜드 캐년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기억나시죠? 자, 그럼 동일과정설과 격변퇴적설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도대체 무엇이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지구 표면의 모양은 75% 이상이 평행 층리 현상. 자, 순식간에 일어난 일,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확 무너졌기 때문에 무지개떡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과 침식과 퇴적이 일어났다면 우리의 땅 모양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팩트는 요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70%, 75% 이상이. 자, 그랜드 캐년 경계가 뚜렷한 여기 나오네요. 무지개 떡 모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자,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의 증거물 그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퇴적물의 형성이 이게 1980년 5월 18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183cm의 퇴적물이 쌓였답니다. 무지개떡 모양 같은 게. 근데 이게 넉넉 잡아 3일에 만들어졌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링크를 달아드리고 싶어요. 그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죠? 제가 괜찮다면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동일 과정설보다는 격변퇴적설이 맞지 않을까? 라는 걸로 지질 지형학적 흔적 증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석학적 흔적이에요. 자, 이거 화석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잘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오늘날에는 화석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오늘날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화석이 엄청난 양으로 발견이 되는데 퇴적한 건 일정한 그 층에서만 발견이 된답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침식하고 퇴적하고 침식하고 퇴적해서 계속 땅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그때 그 시대에 그 시간마다 죽었던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화석이 여러 층에서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발견된 걸 보면 한 시대에만, 한 층에만 화석들이 발견되고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 말은 어느 한 순간에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석탄과 여기 석유가 빠졌는데요. 석탄은 이제 나무들이죠. 석유는 동물들의 그 죽은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석탄과 석유 둘 다 똑같습니다. 반드시 공기가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리고 열과 압력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물속 짐승 화석이 지금 산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산 동물의 화석들이 물속에서도 발견이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산이 되고 산이 물이 되고 완전히 공기가 차단되고 완전히 이상한 일이 있었던 한번 와장창 지구가 깨졌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자, 움직이는 물고기 화석 이런 거는 제가 이재만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누구죠? 까먹었네요.
또 하나 또 계신데 카이스트 박사님 그분 이제 그 강의를 들어보면 가장 억울한 물고기가 그 사진도 막 보여주고 그러세요. 그분들은 봤는데 먹이를 먹으려고 하다가 화석이 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이게 침식하고 퇴적하고 침식하고 퇴적했으면 물고기가 먹이를 먹으려다가 화석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일은 없겠죠. 자,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견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이재만 선교사님이나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카이스트 박사님 그분들도 김명현 교수님이네요. 그분들의 의견도 살짝 조금 더 다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옳고 100% 틀리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평신도들도 성도님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공부? 성경 공부.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빙하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 땅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과학자들도 알고 우리도 다 압니다. 왜? 시베리아에서 매머드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애들 입에 하고 위 안에서 뭐 완두콩 같은 것들, 아열대 식물들이 냉동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걸 봐서는 빙하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빙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근데 그 빙하가 다 녹으면 웬만한 항구 도시를 다 덮는답니다. 자, 수면이 65m나 높아진대요. 이거는 원래 없었던 물이잖아요. 지금 없었던 물이니까 그게 지금 빙하가 돼가지고 그 한 곳에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다 녹아버리면 우리는 도시들이 많이 이제 플러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하늘의 궁창 위의 물과 땅 속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됐느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과학자들은 빙하기가 있었다는 거는 압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우리는 배웠고요. 아이들도 지금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빙하기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제가 페이퍼 쓸 때 이거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빙하기를 누가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다음번에 나오겠네요. 자, 핵겨울 현상이라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핵겨울 현상은 뭐냐면 핵이 터지면서 그 잔재는 뭐냐면 이제 그런 잿덩어리죠. 태양을 가려서 순식간에 지구가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과학자들도 연구하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3차 세계전쟁, 뭐 핵전쟁이라고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핵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진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지금 연구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핵겨울 현상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핵이 터지면서 그 잔재가 태양을 가리는데 그 태양을 가리는 그 잔재의 이 두껍기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린답니다. 그러면 아시죠? 우리는 태양이 잠깐만 없어도 우리는 냉동고가 돼요, 지구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과학자들은 제3의 전쟁, 세계전쟁 이런 걸 위해서 가설 현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 핵겨울 현상이 노아의 홍수 때 있었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빙하기가 온 거죠. 왜? 땅 밑에 큰 샘들이 터져서 핵과 지하수가 만나서 폭발을 했는데 그게 국지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이었어요. 그렇다면 핵겨울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빙하기가 온 거예요. 우리의 그 인류의 역사에 어느 지점인가 빙하기가 있었는데 왜 일어났는지는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빙하기를 누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네, 눈치채셨죠?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빙하기 성경이 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PPT 내용인데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자, 핵과 지하수가 만나서 터지는 게 화산 폭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는 궁창 위의 문들이 열려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궁창 위의 물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 때문에 땅들이 깨지고 판들이 갈라지고 핵겨울 현상이 일어나서 빙하기 현상도 있었다라고 우리의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홍수 진짜야? 그거 정말 있었던 얘기야? 그것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과 11장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하느냐? 자, 유신진화론자들이 뻥이야, 이거 신화야, 이건 거짓말이야, 만들어낸 것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아니 천지창조가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다시 재림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천지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없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가 절대 아니다,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15분 성경 따라잡기 1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